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자본시장 담당하고 계신 김필주 자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GW 바이텍이라는 코스닥 회사죠. 최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납입비를 변경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예, 유상증자 결의 후 납입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네. 이번에 GW 바이텍이 뭐 벌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연기를 하면서 이제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네. 이번에 GW 바이텍에서 21일 날 공시한 내용을 보면 이날까지 있었던 12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는 7월 20일로 변경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최초 유상증자 결의한 게 지난 1월 달이었었죠? 예, 6개월이 됐네, 거의. 예, 맞습니다. 네. 지난 1월 25일에 GW 바이텍은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었는데요. 운영자금 100억 원에 기타 자금 5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신주 발행가액은 2,000원이었고 납입일은 2월 23일까지였는데요. 발행 대상자는 더로드 1호 조합이었습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될 경우에 이 더로드 1호 조합이 이 최대 주주의 지분 구조가 되는 형태였는데요. 이 더로드 1호 조합의 최대 주주는 권순기 씨로 66.7%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정 공시를 내밀면서 납입비를 밀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납입일인 2월 23일이 되자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납입일을 3월 25일로 미루고 유상증자 금액 150억 원 중 50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때 더로드 1호 조합의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가 지금 GW 바이텍의 대표이사인 양재원 대표이사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납입일이 가까워진 3월 21일에 유상증자 납입일을 또 한 차례 5월 20일로 미뤘고요. 이때 이행보증금으로 받기로 했던 50억 원 중 5억 원만 2월 28일 날 납입됐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양재원 대표가 있는 더로드 1호 조합이 납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5월 달에는 유상증자 금액이랑 신주 발행가액도 네. 대폭 낮아졌죠. 네, 맞습니다. 네. 5월 20일쯤 되자 GW 바이텍은 이 정정 공시를 하면서 납입일을 또 6월 20일로 미뤘는데요. 이번에는 증자 금액을 15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신주 발행가액도 기존 2,000원에서 1,350원으로 낮췄습니다. BW 재매각 등으로 인해서 물량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대폭 하락한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지연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차례 유상증자가 밀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발행가를 1,350원에서 842원으로 낮췄는데요. 이 또한 현재 주가,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오니까 700원대입니다. 700원대보다 높은 수준에서 현재 납입 금액이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이 결정됐습니다. 최근 그 변경 공시의 3자상 또 대상자도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시한 유상증자 대상자의 이 자금 규모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GW 바이텍은 유중 납입일을 변경하면서 대상자도 기존 더로드 1호 조합에서 한국제약기술 가치펀드 조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조합은 지난 1월에 신설된 조합으로 자금 상황 등이 공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조합의 대표이사 최대 주주는 김수동 아주대학교 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 이사회 의장으로 약 3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지난 27일이었었죠? 네. 지난달 GW 바이텍에서 TV 제조업체 JK랩스를 인수한다고 보도드렸었는데 네. 또 이마저도 계약을 또 취소했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코스닥 상장사 GW 바이텍이 지난달 인수하기로 예정했던 이 감사의견 한정의 TV 제조업체인 이 JK랩스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GW 바이텍은 보유하고 있는 JK랩스 주식 모두를 약 70% 정도가 되는데 이를 49억 원에 이준경 JK랩스 대표에게 양도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49억 원에 사들인 지분을 한 달여 만에 취소를 한 것입니다. 보도 들었을 당시에 JK랩스라는 회사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JK랩스는 TV 제조 판매 업체였지만 매출액이 514억 원, 영업 손실 9억 원을 기록해서 적자 전환을 했고 또 부채가 229억 원으로 이 당시에 부채 비율이 558%에 육박하는 아주 재무 상태가 안 좋은 회사였습니다. 제 당시 기억에는 이런 한 개의 기업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서 그때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그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를 약 70억 원 가치로
평가에서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12억 원을 넘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그리고 부채 비율이 500%를 넘어가는 회사를 이 70억 원의 가치로 평가해서 매수를 한다? 이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논란이었었습니다. 뭐 이마저도 그 당시 JK랩스의 지분 양수대금을 현금이 아닌 전환사채로 네. 발행해서 대형 납입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발행된 시비는 제19회차 무기명식 시비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 시비를 통해서 납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환가 조정 최저 한도가 최초 전환가의 70%인 1,275원 수준인데요. 현재 GW바이오텍 주가가 700원대임을 고려하면 최저 리픽싱이 돼도 손실인 구간입니다. 근데 이 시비에는 전환 발행가의 이 50%에 대한 매도 청구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전환가보다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이 시비를 만약에 소각하기 전에는 이 누군가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수가 무산이 됐으면 이제 시비를 소각해야 되는데 앞서 보도드린 내용 중에서 BW 소각한다고 했다가 다시 재매각한 것처럼 이 시비도 또 소각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재매각하진 않을지 뭐 너무 정신이 없어요. 예상 보니까. 지금 되게 우려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저희가 5월 달에 보도 드렸을 당시에는 BW를 소각한다고 이사회 결의를 했다가 또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재매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 시비도 또 이렇게 소각한다고 결의를 했다가 또 재매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 재매각을 하면 이게 또 물량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뭐 유상증자부터 뭐 하나 주주들과의 공시라는 건 주주들과의 약속인데 뭐 말 바꾸기를 정말 뭐 시군죽 먹기로 하네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시비를 바로 소각한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이사회에서 처리 방법을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이것을 소각하겠다라고 기재 정정고시를 냈는데요. 과거에 이 BW를 또 소각한다고 했다가 재매각한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왜 상장을 했죠? 이럴 바엔 그냥 개인 사업자로 그냥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자회사에서도 또 이번에 논란이 생겼었죠. GW 바이오텍이 자회사인 S&P 제네틱스라는 회사에서 또 시비를 발행한 후에 또 3주 만에 또 조기 상을 했어요. 왜 발행한 거예요, 도대체? 15일 날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S&P 제네틱스가 이 100억 원 규모의 제3회차 시비를 만기 전에 취득을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 제3회차 시비는 지난달 27일에 발행된 채권입니다. 이 발행 후 약 3주 만에 상환을 한 것입니다. 참 넣었다 뺐다 불렀다 취소했다 상환했다 다시 뭐 매각했다 소각했다. 이 회사는 사실 뭐 GW 했다 택이네요. 상한 사유가 뭐였었죠 이번에? 상한 사유는 이 S&P 제네틱스가 시비의 발행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인데요. 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세웠던 이유는 GMP 즉 품질 관리 기준 공장 설립을 갑자기 못하겠다고 밝혀서 이 투자자가 조기 상환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S&P 제네틱스는 의약품 위탁 제조가 가능하며 이 GMP 설비가 갖춰진 공장과 부대 설비를 매입하는 데 자금을 쓸 것으로 이 시비를 발행을 했었는데요. 이 시비에는 S&P 제네틱스가 발행 목적대로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할 경우에 이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 풋옵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MP 공장 설립을 취소하면서 조기 상환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비 상한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장을 짓고 CMO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었네? 예, 맞습니다. 이 S&P 제네틱스의 최대 주주인 이 GW 바이오텍은 이 S&P 제네틱스의 제3회차 시비를 발행한 후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GMP 공장 용지를 확보 중이고 4분기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S&P 제네틱스는 시비 상환 5일 전까지만 해도 이 GMP 규격 공장을 짓고 의약품 위탁 생산, 즉 CMO 생산에 진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세 말을 바꿔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관련 홍보 내용만 믿고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뭐 이제 만만치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그 S&P 제네틱스는 이 12사채권자에게 5억 원을 또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100억 원 규모의 3회차 시비를 105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요. 이 사채권자는 이 결국에는 불과 3주 만에 5%의 이익을 얻은 겁니다. S&P 제네틱스는 이행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100억을 주고
105억을 3주 만에 돌려받았으니 상당히 쏠쏠한 이 수익금을 챙긴 겁니다. 이 사채권자는 칼리스 BNT라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된 소규모의 회사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회사 경영진들은 뭐 각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또 특별한 그 강구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회사가 이 정도 상장 기업이면 오픈된 기업이고 사실상 많은 이들의 소액주들이 담겨져 있는 회사인데 네. 너무나 많은 소액주들이 혼돈이 생기겠어요. 네. 뭐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안 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신뢰가 많이 깨지다 보면 결국에는 네. 이 주가가 지금도 700원대거든요. 네, 그리고 동전주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금 차트도 보니까 바닥을 예.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참 뭔가 일단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네. 주주들과의 약속부터 지키는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GW 바이트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